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면 만들기 앵커 황대현입니다.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의 지난해 주식시장에 큰 탄력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는 환율과 실적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가보년의 첫 해, 청마의 해라 그러죠. 자, 어떻게 우리가 주식시장의 이제 각오와 또 다짐 속에 수익을 또 도전하면서 청사진을 좀 가져가는 시간을 또 가져보는 시간이죠. 잠시 후에 바로 그분이죠.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상당히 기법 투자라든가 또 차트 기법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종목들을 얘기해서 상당히 좀 큰 수익이 많이 난 걸로 하는데 지난해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앵커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난해 보면은 여러 가지 비법 기법 차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에코에너지인가요? 그런 종목들의 주가들을 많이 탄생했죠. 에스코넥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죠. 지난해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지난해 한번 좀 복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년이고 이제 뱀에 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에 띄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얘기하자면 2013년 1월 2일 날 이제 거의 2013포인트에 시작해서 거의 2013 부근에서 이제 끝났죠. 거의 이제 얘기하자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이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대형주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세를 줬지만 그렇다고 큰 시세는 못 줬고요. 그러나 이제 개별주들이 조그만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3D 프린트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북 관련주들 해갖고 대북 관련주 많이 말씀하셨죠. 데아티아이도 한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아스라는 종목, 평화공원이 이제 조성되면서 관련주들 코아스가 한번 움직였고, 제가 아마 그때 니치면 이제 무료 방송 코너에서 코아스를 추천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상한가 한 3번인가 4번 정도 이렇게 간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당히 그런 상한가 내세내본 상당히 어려운 장에서 굉장히 종목들이 선전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닥 매집주의 기법 투자가 모든 게 좀 많이 확률적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거시적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바닥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이제 얘기하자면 큰 주제는 바닥에 있는 주식을 좀 사자. 그래갖고 좀 약간 기다리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기다려갖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여유 있게 좀 매수를 하자.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바닥에서도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한번 빠지면 그 조정폭이 30%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거의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떨어진 종목도 아주 많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대수나 바닥권을 사야지 그나마 그래도 이런 장세에서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무료 방송을 하는데, 그때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특히 이제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바닥 쪽의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크게 리치맵 클럽에서 히트를 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올해 이제 상당히
미국 시장 신고가 뭐 신고가 행진하는데 국내 주가는 완전히 지지부진하고 이제 디커플링이 됐는데 자 올해 1월달에 출발하자마자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환율하고 실적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가벼운의 그 전체적인 어떤 지수 전망 이것이 이제 여기서 뭐 하락을 할 것이냐 오를 것이냐 또 뭐 업종별로라든지 어떤 또 이런 부분에 한번 우선 큰 걸 한번 좀 잡아주시죠. 큰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얘기하자면 그 제가 이평선 이제 좀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차트에 보면 제가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이 장기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이제 하락 때였죠. 얘기하자면 한 12월 13일 날 하락 때일 때는 그 하락 포인트, 그러니까 지수를 1950포인트를 강하게 지지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1월달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 급락을 맞고,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큰 테마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투자자들은 좀 연초에 되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좀 그거에 대한 좀 기대를 하는데 대리 어떻게 보면 그런 이벤트 아니면 연초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좀 뭐냐면 실망감을 주는 그렇죠. 좀 이틀 연속의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좀 몇천억씩 매도를 하다가 오늘 한 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수 하락폭은 멈췄죠. 예, 지수 하락폭은 멈췄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하나 오늘 이 정도 양봉 정도의 하나의 얘기하자면 그 일봉이 나와서는 안 된다. 얘기하자면 최소한 2, 3일 정도는 걸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은 지수가 완전한 바닥이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큰 그림, 지금 보면 이제 큰 그림으로 좀 이 지수를 본다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트렌드는 서서히 그나마 분기점에 모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방향성을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하는 분기점이 서서히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 이제 박스권 지금은 거의 박스권이 뭐 2011년 뭐 중순 6월경 중반부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한 3년 가까운 이제 박스권 트렌드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도 뭐 2년 정도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박스권 트렌드가 있었는데 거기를 돌파할 때가 이제 9.11 테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뭔가 올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버년에 과거 이제 1894년도에 갑오 경장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종 황제께서 좀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종가 이번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통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박이다 뭐 그런 말씀도 좀 하셨어요. 물론 이제 각 대통령 정권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 통일은 대박이다. 물론 이제 통일에 대한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주 통일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갑오년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예. 그런 게 좀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정말 그 지금 저도 그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월봉상 3년을 갖다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장 개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았던 장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지수는 올라가봤자 또 삼성전자가 좀 올랐다 또 치면서 확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장인데 어쨌든 가변에는 그 청마의 해 뭔가 하여튼 이 좀 빠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보통 뭐 이렇게 많이 널뛴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좀 얘기하자면 이제 양순한 말이 될 때까지는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박스권 하단부로 가고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부로 가는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내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 올해는.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기대치는 다 상단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주식하시는 분들의 뭐 99.99%는 다 올라가길 다 바라고 있죠. 주식이라는 것이 뭐 선물 옵션 게임 선물이나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야지 다 같이 얘기하자면 파이가 커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주식시장은 개인들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기네 회사의 뭐 신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회사의 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주식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주가가 상승하는 그 상승에 이제 얘기하자면 수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와 투기의 개념도 약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올해는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 뭐 과거 10년 넘게 하신 분이나 아니면 최근 뭐 6개월이나 1년 뭐 이렇게 좀 짧게 되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주식을 짧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을 좀 길게 봐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 이래요. 아이, 뭐 주식을 빨리 하고 빨리 수익이 나야지. 근데 이제 과거에 모 증권사의 CF가 있었습니다. 멀리 보는 것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투자는 얘기하자면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기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강원랜드 가면 바로바로 뭐 승부가 나잖아요. 거기 합법적인 곳이거든요. 거의 확률이 뭐 한 49대 51 정도 됩니다. 그 바카라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 가서는 이제 바로 오르든 내리든 빨리빨리 승부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식은 좋은 회사를 바닥권에 사서 그다음에 수익 나는 회사들 그런 데를 사서 바닥에 사셔서 최소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아니면 약간 더 길게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제 뭐 작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식을 하시는데 너무 한 종목에 올인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한 종목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 종목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 한 종목에 한 30%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뭐 투자하시는 금액이 1억이나 친다 그러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은 중기 종목, 그 다음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는 단기 매매를 하시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은 현찰을 놔두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찰 놔두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중기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한 60% 정도 놔두고 그 다음에 40% 갖고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말씀 투자 투기. 근데 예. 저도 처음에 그 바닥 매집주 엿보기 그래가지고 세력 뭐 엿보기 그래가지고 상당히 수급적인 줄 알았는데 박경석 대표께서는 그 생각보다 투자 쪽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보면은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긴 세월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제 뭐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한테 한 2천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한 50억,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분이 한 60년 정도 과거에 제가 이제 뭐 약간 더 시간이 지금 지났으니까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이분이 60년 동안 전 연평균 수익률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꾸준히 이제 북미적으로 붙어갖고 이제 세계 1위에 한때 갑부가 됐고 지금은 뭐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시는 세계에서 갑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이제 얘기하자면 대박을 치려고 한 종목을 사서 10배를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사갖고 30% 수익 나는 뭐 이게 뭐 너무 이제 적다 막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얘기하자면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갖고 얘기하자면 두저지 게임처럼 막 두저지가 올라가면 땅 때리고 팔고 다른 종목도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워렌 버핏의 이상의 투자가 수익률이 나온다. 물론 장세가 지금 박스코인이라서 다소 이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은 점점 누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 계좌는 점점 더 늘어나 있다. 그러나 너무 단기 매매에 치우치고 너무 이제 그 시세에 연연하다 보면 제가 보면 여러분 계좌는 점점 줄어들었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월에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그 지난해 매매 기법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우리 그 대표님, 박경석 대표님의 생각을 갖다 큰 마인드를 지금은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이 얘기를 제가 누누이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식을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무술을 많이 비유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무림의 세계라고 그런다면 어떤 사람은 이제 단순하게 외공 갖고 와서 하나의 비법을 갖고 와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외공이 같이 엎어지면 그 효과가 아주 그러니까 얘기하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이제 외공,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법만 갖고 와서 하다 보면 그 얘기하자면 단기 매매에 치우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작년에 거의 비법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 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자면 단봉으로 하나의 고점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자면
그 석별형, 그다음에 샛별형, 그래갖고 이제 하락계획 발생하고 상승계획 발생하면 거의 바닥이 거의 90% 정도 확실하다.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전에 적용하는 게 내공이다. 네. 막상 이제 이걸 실전에 적용시키려면 참 어려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경석 대표는 내공과 외공이 모두 그 응축된 그 하나의 어떤 그 예.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이라 할까요? 그 상당히 수익도 많이 제가 났는데. 좀 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주식을 한 지가 거의 뭐 지금 한 6, 7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뭐 증권사에 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비대 제도권에 가서 뭐 다른 분들을 만나는데 주식을 보시는 분들의 눈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많은 경험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난 차트를 절대 안 봐. 그래갖고 이제 기업 실적만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제 친구는 이제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회사가 이제 매출이 좋으면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고, 예. 좀 그렇게 나름대로의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토탈해서 본다면 차트도 무시할 게 못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차트를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너무 차트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재무제표만 믿다가는 재무제표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초 지금 가보년 제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과거의 투자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 수익을 냈나? 아니면 내가 좀 손실을 냈나? 그러면, 새해 들으면 마음을 새롭게 좀 고쳐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내가 잘못했으면 새롭게 좀, 올해는 뭐 내가 금연을 하겠다. 아니면 뭐 금주를 하겠다. 아니면 단기 매매를 좀 손실폭을 아니면 기간을 좀 길게 해보겠다. 나름대로의 주식가를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자기의 일단 세술은 세부대 이렇게 하면 그 푸대 하면 그 비유가 그렇죠. 맞나요? 예, 예. 어쨌든 새로운 또 우리 그 박경석 대표와 예. 만나온 박경석 대표의 그 푸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그 습관을 좀 만드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자, 그러면요. 예. 지금까지 이제 그 박경석 대표의 생각이라든가 또 아까 업황을 이제 추세대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아까 가변의 전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오른다 그랬죠. 올해는 작년보다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펀드멘탈이든 수급이든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모든 예. 걸 합쳐서 볼 때 상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방향입니까? 보시기에. 아까 뭐 주식하는 사람이 하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예, 예. 어렵고요. 저는 이제 상방으로 보는데, 다만 네. 그 하단 박스권까지 한번, 아니면 좀 큰 뭔가 이벤트가 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가 있고 나면은 주가는 예. 상방향으로 간다. 예, 그게 이제 그거를 한 번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대북 관계가 가장 큰 핵심 같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체제로 좀 바뀌고, 뭔가 아직까지 이제 북한 내부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많은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엔저 현상,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원화 강세,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북한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를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 그게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면서 주가는 옛날에 9.11 테러 같이 이후에 날라갔다. 그러니까 그 9.11 테러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선물이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종목이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한가를 맞은 걸로 아마 그렇죠. 우리 앵커님도 기억나죠. 기억하실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선물을 본 이후에 처음으로 하한가를 맞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9.11 테러 같이 뭐 큰 그런 이벤트는 아니겠지만, 뭔가 하나의 이벤트는 올해 안에 있지 않나. 이슈가 나오는 게 도리어 변곡점이다. 그걸 네.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그러나 계속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하시는데,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좀. 급락의 바닥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새로운 어떤 수익 원년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온 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1월 2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주가에서 4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1월 2일 날 40포인트 떨어진 적은 아마 처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갑자기, 그러니까 왜 1월 2일 날 들어서 이제 뭐 떨어졌냐. 근데 거기에는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기관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평가를 받는데 이제 월말 기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연말 기준이고. 그래갖고 이제 연말에 이제 일부러 주가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다가
딱 이제 손을 놔버리니까 거기다 외국인들이 던졌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변한 그 연초에 40% 이상 변한 거가 이제 극히 드문 현상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2% 가까이 이제 뭐 하락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그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약간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은 그 박경석 대표의 큰 흐름, 예.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시장의 큰 업종이 지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 다만 상승을 하되 한번 이벤트를 주면 그게 하나 바닥을 찾으면 거기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단기 매매보다는 약간 중장기로 포트폴리오를 중장기를 하시는 예, 분들은 뭐 그런 거 다 수익성이. 얘기하자면 기업은 뭐 얘기하자면 그런 9.11 테러가 나도 결론은 기업들이 나중에 다 올랐잖아요. 이제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내공의 게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올해 가보년에 있더라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대신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큰 틀을 한번 지금 잡아드렸고요. 예. 자, 여러분은 지금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경수 대표님, 네. 아까 시간에는 지난해 그 이제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그 복귀를 했고 또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주가가 반향이 전개될까를 큰 흐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전 매매 시간으로 들어가야죠. 예.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보는 전망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지수 물론 뭐합니까? 이제 업종이 어느 쪽에 가느냐 이런데 자, 업종 쪽에는 어느 쪽이 가보는 때 청마이에서 가장 또 유망한 업종을 또 짚고 계십니까? 그럼?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최소한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차트가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닉스죠. 예. SK 하이닉스요? 예, SK 하이닉스가 아마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중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오늘 최고가 경신했죠. 예, 오늘 최고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렇네요. 예, 최고가를 오늘 뭐 연초 최고가고 작년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하이닉스 계속 사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하고 흐름이 다르다.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이 짧고 상승이 빨리 회복하는 종목들이 아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37,650원, 오늘도 3.72%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계속 사놔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주,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제가 개별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뭘 사놔야 되냐 막 그래갖고 제가 하이닉스 사놓으라고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하고 다 사놓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아주 얘기하자면 반도체 중에서도 얘기하자면 그 랜드 플래시 쪽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중국의 시안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전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핸드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그 전체적인 수익에서 큰 비중을 못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마 순이익 비중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도 새로운 트렌드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시간 나실 때마다 그때 돈이 있을 때마다 사놓으셔야 된다. 그러나 다만 대형주는 사실 때는 이렇게 오늘처럼 강세를 보일 때 쫓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종목이 가다 보면 이렇게 접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뭐 31,000원대에서 35,000원대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33,000원대 빠졌다가 35,000원대 올랐고요. 그러니까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번에 또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때 또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중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SK 하이닉스를 갖다 중점적으로 이제 예. 말씀하신 제가 이제 업종을 물어봤잖아요. 예. 그 업종 중에 그러면 올해도 가변은 청마에 해에 보는 업종이 SK 하이닉스는 그 메모리, 비메모리 그 아까 낸드 플래시나 갖고, 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그러면 이런 쪽이라면 IT 업황을 지금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예.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산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신규 산업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쓰고 있는 이제 타블렛 PC 아직까지는 여기도 이제 뭐 데스크 그 노트북이나 그런 걸 쓰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이제 그런 아이패드나 그런 것들이 점점 보급률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신흥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뭐 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데스크탑을 사느니 실제 이제 얘기하자면 그 아이패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마 그쪽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도 지금 SK 하이닉스를 밀릴 때마다 사라는 예. 얘기는 그 이제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가장 큰 메인 종목이라고 본다면요. 그 외에 이제 걸려진 게 이제 아까 그 IT 업종이라면 뭐 그 낸드 플래시도 관련주도 중소형주에 있을 테고요. 또 PCB 관련주도 있을 테고요. 그죠? FPCB 관련주라든가 또 그 LED, LCD 이런 IT 업종을 전반적으로 이제 그 돌아가면서 어떤 그 업종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있다는 그런 것도 거죠. 있고요. 지금 좀 보면 이제 1월 2일 날, 3일 날 보면 거래소는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굴뚝주, 제조업체주는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코스닥은 좀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이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에는 수출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래소에는 수출 관련주들이 많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타격을 받겠지만 지금 저 코스닥에는 어떻게 보면 내수주들입니다. 수출 관련주보다는 내수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뭐 연말돼갖고 어떻게 보면 내수 활성화를 펼치겠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수 관련주들이 더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는 일단 수출 관련주는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 현상이 멈추든가 아니면 엔화 약세 현상이 어느 정도 멈추면서 하반 경직성을 좀 보인다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그 코스닥 위주의 좀 상승세가 좀 보여질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상한가 종목이 하나였는데 코스닥은 상한가 오늘 9개로 기록을 했어요. 9종목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코스닥으로 조금씩 그래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원화 강세에 영향을 덜 받는 어떻게 보면 내수 관련주가 많은 코스닥 업체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힘을 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좀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는 IT 업종이니까 IT 업종을 올해도 좋게 보자는 부분이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그런 IT 업종에 관련된 종목이 많은데 되게 하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코스닥에도 뭐 원익 IPS 그런 그렇죠. 원익 종목들이 IPS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그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이제 대기업에 그렇죠. 대고 납품하는 거죠. 납품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새로 이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체적인 보면 지금 테마가 오늘 많이 오른 비트코인 주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좀 예. 약간 좀 정리를 한다면 아까 그 IT 업종, 부품 업종 이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되고 예. 코스닥 시장이 아까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지금 견조하다. 오늘 장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의 테마들도 또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부분이 네네. 이제 얘기하자면 반도체 분야가 이제 좋아지면 반도체 관련주들을 원익 그렇죠. IPS나 그런 종목들은 차트가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왜 언급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그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약간 좀 지금 추격 매수하면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 종목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매집주가 다른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한가 친 JC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아주 좀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코아스가 아주 오늘 움직임이 좀 고점을 기록했다가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코아스도 서서히 이제 부릉부릉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걸듯이 한 번씩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비트코인,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SMEC, 뭐 3D 프린트 관련주 요런 종목들은 아마 올해가 한 번 더 테마가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예.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물론 지수도 중요해요. 근데 예. 지금 말하는 게 진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래소의 어떤 수출 관련 비중보다는 예. 그것은 환율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 그래도 IT 업종이 좋으니까 그 IT 부품 관련주 아까 뭐 LED, LCD 뭐 예. 플렉서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2차 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또 테마 쪽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주가 이제 예, 비트코인 나온 관련주도 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자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코아스인가요? 예. 코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경협 관련주인가요, 그게요? 예, 이거는 이제 예. 평화공원 관련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 북한 관련주의 거쪽에 이제 테마들이 땅이 있어갖고 예. 코아스가 이제 여기 한때 이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코아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코아스는 전형적인 바다 매집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름대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코스닥에 이제 등록되는데 대부분 이제 고가에 많이 등록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전이하면서 개인들과 전이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장기간 겨요. 네. 예, 바닥을 장기간 기고 그러다가 하나의 창문을 연다. 여기서 이제 요때 제가 이제 무방 때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갖고 이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거의 뭐 단기간에 한 100% 정도의 수익이 났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차트 모양새가 현재는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제 박스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다시 최근 들어서 좀 늘고 있고요. 이 박스권만 돌파해 준다면 이 고점인 2,000원대까지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바로 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지지고 볶는 과정. 얘기하자면 박스권 상단부 오늘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상단부에 맞고 또 밀렸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내일도 못해도 1,000만 주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말씀드렸던 2,000원까지의 상승이 좀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 코아스를 이제 좋게 보신다는 예, 얘기인데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서서히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쵸, 그래서 예.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들을 좀 주시해라 이런 예, 쪽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 아까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분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코아스는 남북경영 관련주라 했죠. 예, 코아스는 이제 거래소에 예. 있는데 이제 예. 거래소는 한번 움직이면 이제 크게 움직이죠. 그거는 뭐 차후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북경영 관련주가 의외로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춥단 말이에요. 추운데 도리어 이 추운 게 바닥이 왔으면은 또 따뜻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예. 그 남북경협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삼육물산이가 또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좀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자꾸만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예.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나쁘지만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조금만 좋아진다면 주가가 테마를 형성한다. 이런 쪽에 지금 어떤 그렇죠. 논리를 얘기하자면 지금 아무도 뭐 이 시점에서 남북 관련주를 얘기하시는 전문가는 좀 드물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부릉부릉 이제 시동을 거는데 이제 네. 요거를 좀 바닥권에 얘기하자면 지금 약간 박스권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코아스를 매수하기에는 좀 고점이 몰릴 수는 있지만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코아스를 예. 조금씩 사놓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이따 우리 종목을 한번 들어가면서 또 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 테마주를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트코인 이제 남북경협 관련주 있어요. 그럼 또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야 테마가 살아나야지만 개인들이 상당히 수익률도 좋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방송을 보시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게 그러면 이 현재 두 가지 테마 말고 또 살아날 수 있는 테마가 어떤 게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EN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ENL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정구해갖고, 과거에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LED로 다 이제 그게 전환이 되면서 과거에 이제
필라멘트 있는 그 전구를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조명 관련주가 예, 그죠? 예, 조명 관련주였고 우리 ENL이 예,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한번 파동을 탔어요. 예, 예, 지금 파동을 타갖고 요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예. 다시 이제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걸 약간 좀 눈에 띄셔야 돼요. 네.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든가 이제 눈에 띄는데 요 종목은 다시 한번 전형적인 바닥 매도주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바닥에서 들썩들썩 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라. 예. 그 대신 지금은 단기적으로 또 고점이 몰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 거의 뭐 한 2,000원 중반대에서 지금 한 4,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서 지금은 사시면 고점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고 조금은 조정을 받고 밑에 내려오면 한 3,000원 아래 정도가 무난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종목도 우리 ENL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ENL을 얘기한 부분이 이제 LED 그 백색 발광 다이오드 뭐 예. 이런 쪽인데 이런 테마가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씩 얘기하자면 맨 처음에는 뭐가 조그맣게 하나씩 뻥뻥 터지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테마를 되면서 그 다음에 만드는 이제 거죠. 회사 매출액까지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회사 매출액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조그맣게 이제 테마가 조금씩 들썩들썩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LED 그것도 이제 IT 부품 관련 쪽이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지금 현재 아까 막 강하게 말씀하신 게 비트코인하고 남북 관련 쪽을 예.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테마를 좀 보시는 부분은 없나요? 뭐 3D 테마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3D 프린터를 한번 말씀드리면 SMEC라고 예. 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SMEC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제 좀 많이 급등했었죠. 예, 급등하고 제가 이제 요 종목을 추천드리고선 상당히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첫 상한가 칠 때 추천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요 종목이 이제 마주보는 자리까지 아마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아마 요 날이었을 거예요. 상한가 출발 직전이었는데요. 출발 직전에 이제 하면서 여기 요 자리에서 아마 여기 마주보는 자리까지 이게 갈 수 있을 겁니다. 해갖고 이제 첫 상한가 칠 때 한번 반은 들고 가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빨리 가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요런 이제 3D 프린터 관련주. 그러니까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시판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3D 프린터는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어쩌면 놀라코서 타다가 다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과거에 봤는데 어떤 분까지 계시는 거 봤냐면 그 새로운 기술 솔본이죠. 예, 예. 그 100배 났는데 그걸 안 파시고 다시 제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거 아까 이제 돈이 한 그때 뭐 20억이나 30억 되셨는데 그걸 안 파시고 다시 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그러면 이걸 얼마까지 보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셔야 되고 인전 한 차례 파동을 SMEC가 3D 프린터가 겪고 이제 주가 떨어졌죠. 그다음에 거의 뭐 제자리 왔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주보는 자리까지 떨어진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DI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오랜만에 DI도 말씀하셨네요. 예, DI 한번 좀 볼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10,000원대는 계속 지켜내더라고요. 상당히 건조하더라고요. 안 빠지고요. 예. 안 빠지면 개인들이 안 산 겁니다. 예. 예,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싸이의 테마가 이제 2013년, 2002년인가요? 2013년 6월 달에 이제 한번 12년 6월 달이군요. 6월 달에 한번 뭐 싸이의 테마가 이제 크게 불었었죠. 요때요. 요때 불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싸이 말고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었다. 그래갖고 한 차례 신호를 줬는데 이 종목이 갈 듯 하다가 결론은 고점 현상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갈 듯 하는데 또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조정 어디까지 보이느냐. 거의 얘기하자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죠. 마주보는 자리까지 떨어진다. 네, 마주 봤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서 저점에 잘 잡아갖고 샀는데 거의 뭐 얘기하자면 한 1,200원을 샀는데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이 부분에 수익이 났다가
못 파시고 또 가는다고 뭐 어떤 뭐 미리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종목이 뭐 4,000원 갖고 5,000원 갖고 해놓는데 안 가고 대리 상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거의 뭐 손절면 하시든가 아마 이날 개파락할 때 아마 많이 무서워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비론에서 말씀드렸죠. 개파락 나오고 갭상승이 나오면 바닥이 확실히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닥이 출현하면서 또 지루하게 행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지루한 기간을 좀 참아내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수익을 대급등을 했네 다시. 예. 만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크게 놓고 보면 제가 이제 뭐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서 바닥 매집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얘기하면 코스닥에 등록되고 바닥에 기다가 바닥에서 매집하고 신호를 주고 마주보는 자리까지 상승을 했죠. 그렇네요. 예. 예. 그렇다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회사의 이제 DI라는 회사의 실적이 필요한데 과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 자기가 이제 1,700원에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현재 3,370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예. 제가 볼 때는 못해도 뭐 한 5% 정도 따진다면 1년에 못해도 한 500억 정도는 좀 500억이나 아니면 한 200억 정도 적게 잡으면 한 200억에서 150억 정도는 순이익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요. 근데 그렇게 버는지는 나중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박경석 대표께서 이제 종목을 이제 그 DI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가보년의 전망을 볼 때 일단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테마주의 남극 경영 관련주는 아마 저랑 처음 방송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저께 또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의 테마주도 이것은 하나의 바로 생성됐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테마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토대는 조금 만들어가고 그렇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이진수 이제 영가일의 이진수에서 이제 코인이라는 동전 뭐 개념을 넣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 보지도 못했잖아요. 사실 이제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참 비트코인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의 화폐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얘기하자면 개념을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테마들이 아주 이제 핸들링하기가 좋다. 그렇죠. 내중에 생성되다 소멸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생성되는 단계라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초창기죠, 초창기. 그러니까 남북경영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또 이제 그 LED 조명 관련주, 그다음에 3D 관련주도 다시 원점이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테마주가 상당히 기근이었었어요, 지난해요. 뭐 비트코인 좀 올랐다 빠졌죠. 한 번 올랐다가 또 뭐 3D도 한번 해줬다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는 이런 그 테마주들이 서서히 자리 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과거 사례도 좀 말씀드리면서 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나 그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주면 크게 준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박경석 대표의 이제 그 연말 지나고 나서 올해 이제 가버년의 어떤 테마 흐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데 올해 테마는 작년보다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업종, 이런 테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바로 남북경영 관련주 또 비트코인 관련주와 더불어서 3D 관련주 또는 바로 LED 조명 관련주들이 서로 이제 테마들이 이제 생성하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접근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그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도리어 테마 쪽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 새해 그 증시 전망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이 좀 예.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하던 거에 어떤 그 부합한 연장선상이 예, 있고, 연장선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요. 뭐 연초 되면 다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업종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IT.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관련주 관심 있게 대형주 저는 이상하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중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쪽이 가장 좀 좋을 네.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간을 두시고 그다음에 증권주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증권주도요. 예. 예. 증권주는 어느 서서히 이제 나름대로 좀 바닥에 잡혀가고 있고요. 다만 한 단계 더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과거 우리가 증권주들이 액면가 5,000원 할 때 500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종합주가 500포인트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종합주가수가 이제 217포인트에서 1000까지 갈 때 증권주들이 엄청난 그러니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마 이제 그 지점 폐쇄된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점이 폐쇄되고 통합됐습니다 하고 그런 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저 증권회사 친구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런 걸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지점이 폐쇄되면서 통합되고 그런다고 통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시성가를 좀 이루고 있죠. 그래갖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바닥을 다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들이 어느 정도 한 단계 실현이 되면서 그런 이제 구조조정 관련주를 해갖고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업종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증권주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IT 업종은 보고 예. 그다음에 그 현재 그 증권 업종이 금융 업종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는 괜찮을 이렇다면 거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하이닉스를 전체 10에서 3 정도를 투자했다고 치면 지금은 증권주는 0.5나 1 정도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조금씩 이렇게 라벨로 좀 들어가다가 들어가셔도 예. 무방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올해 그 업종에 대해 있고 새해 전망 아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유망 종목이나 유망 업종, 유망 종목들은 좀 그러니까 약간 뭐 아까 뭐 체크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는 뭐 새해 움직임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사고 친 사람이 또 사고 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잘 보면 결론은 오른 종목이 또 오르고 또 올라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에코에너지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대체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이 에코에너지가 실적이 좋으면서 아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500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3,800원 돼갖고 예, 단계가 급등을 했죠. 예. 말씀하시고. 예. 아마 에코에너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 요거 사놓고 계신 분이 계신데 지금 저 에코에너지가 아주 뭐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이었죠? 11월 한 중순경에 사놓으라고 제가 종목을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드렸어요. 서한, 에스코넥, 그다음에 이제 에스코넥을 팔고 에코에너지로 좀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바이오스마트에 장기적으로 좀 매매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종목을 말씀 안 드렸고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뭐 에코에너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 에너지의 그 비중이 OECD 국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갖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한 대책을 발표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예, 뭐 부존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정부 정책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 쪽으로 자꾸만 이제 좀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원자력.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하자면 민간단체에서 원자력 같은 거 많이 좀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관심 있게 좀 태양광 보셔야 관련주도 예, 괜찮고요. 태양광 풍력 관련주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태양광 뭐 관련주도 대체 움직임이 에너지에 좋더라고요. 뭐 태양광 네. 풍력 그다음에 뭐 폐기물 에너지 뭐 예, 예. 여러 가지 뭐 에너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지 관련주라든가.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유망 업종까지 얘기했고 테마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여기서 종목 아까 얼핏 얘기하다가 뭐 한두 종목은 좀 이렇게 좀 오픈 뭐 유망 종목으로서 뭐 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해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리면 팜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팜스토리요. 여러분들과 네. 함께 이제 그 당시에는 그 MACD로 매매를 하게 한 종목이죠. 예. 전체적으로 그래갖고 MACD 지표가 다시 이제 매수 신호가 뜨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고요.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이 있죠.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서 주가는 뭐 1810원, 지금 현재 주가는 1580원인데요. 여기 이상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가가 장기 평선 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매매하셔라.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 이 팜스토리 한냉은 상당히 그 차트 흐름은 좋은데요. 예. 이게 그 팜스토리 한냉이 그 식량 쪽에 네. 관련되죠. 뭐 예. 러시아 연해주 쪽이요. 그쪽에서 이제 목수도 수입하고 막 그러는데, 네.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갖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팜스토리 한냉을 이제 유망 업종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제 볼 때 아까 모든 이제 그 지구라는 게 부존자 파내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존자원이 이제 한계가 오는데 식량도 지금 이제 한계가 오는 뭐 이런 부분이라서 아마 현재 팜스토리 한냉도 그런 쪽에 하나의 흐름이 가장 그 좋다는 이런 그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오늘 이제 쭉 우리 스토리를 쭉 이제 이어왔는데 업황가 그리고 거래소보단 코스닥 쪽과 테마가 살아난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대체에너지까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존 자원하고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또 식량 관련주 팜스토리 한냉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 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회사가 수익도 나고 있고 움직임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럼 여전히 이제 박경석 대표의 그 바닥 매집주 엿보기는 작년에 이어 청마의 해 올해에도 가버뉴에도 계속해서 또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업종 그 테마 또 종목까지 보라는 말씀이었죠. 전반적인 그런 봤을 때 하여튼 그 올해도 그래도 지수는 흔들려도 위기 뒤에 어떤 그 기회를 찾자 종목을 찾자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빠지더라도 물론 이제 그 바닥에서 고점 대비 또 30% 빠져요. 아니면 사신 가격보다 30% 빠지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빠지면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은 대수나 매매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뭐 팜스토리,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한인사료, 그 다음에 휘닉스 소재,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 아무리 장이 빠지더라도 손실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박경석 대표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일요일의 효과에 대한 그 기대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희망이 그 최근에 주가가 그 빠지면서 그 현재 실망으로 좀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변은 청만의 해입니다. 자, 청만은 달리고 싶습니다. 세계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의 끈은 놓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